저는 제 딸과 나눴던 대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밤늦게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신기했습니다. 태블릿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등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속상해합니다. 아, 이번에 내가 등수가 떨어졌다. 전 굉장히 그게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은 또 그 숙제를 하면서 저한테 뭘 물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빠 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인터넷도 얘기하고 사물 인터넷도 얘기하고 AI도 얘기하고 로봇도 얘기했는데 뭔가 듣는 것 같더니 결국 저에게 딱 물어보는 게 근데 그게 왜 혁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다 새로운 것이고 혁명인데 지금 이미 많은 세대에게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생활이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임원들 또는 최고 경영진들의 그런 생각으로 과연 인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육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그렇다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술을 과연 임직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앞에 여러 이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고, 조사를 하는 데서 결국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서베이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하나는 job, 하나는 인재, 즉 앞으로 직업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에 따르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하지만 그걸 기업의 CEO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즉 임직원들의 생각과 인사부의 생각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인재의 육성과 그리고 인재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제 관리란 말도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말로 돼가고 있습니다. 인재 관리라기보다 인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고 그 조사는 400명 이상의 임원들과 5,400명 이상의 직원들 그리고 1,700명 이상의 HR 전문가들 대상으로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진행했습니다. 앞에 이제 다 자기들 회사 그 본인 회사들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컨설팅 회사라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모든 컨설팅을 다 해줄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회사 사례가 아니라 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어떤 잡이 더 많이 늘 것이냐 부족할 것이냐라고 이미 많은 데서 보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찾은 네 가지 임플리케이션은 크게 네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느끼는가.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사를 통해서 느끼는 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아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회사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측면을 찾았고, 그 네 가지 측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인재를 좀 더 끌어들이고 육성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이 미래에 과연 무엇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른바 thriving workforce, 즉 계속 발전하고 아주 활력 있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조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믿느냐. 대다수의 임직원들은, 전 세계 임직원들은 우리 조직은 완전히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조사 결과는 뭐 하나만한 조사 결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것의 과연 의미는 뭐냐. 첫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자체, 둘째는 사물 인터넷, 셋째는 머신러닝인데 이거 각각이 주는 의미가 다르더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업과 관련된 혁신과 관련이 있고, 사물 인터넷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 같고, 머신러닝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 창출해내는, 즉 같은 비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이게 위협이기도 하지만, 즉 내 잡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실제 바꾸느냐도 있지만 바꾼다고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첫째,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옛날에도 사실 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를 주목해 주십시오. 조직이 굉장히 플랫해지고 있다. 이 조직이 플랫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업들도 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부에서 직접 일을 하는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 있는 직무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직무의 전문가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가 권한 힘을 받아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플랫해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플랫해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맞다는 것이고, 또 혁신은 당장 코어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부 비즈니스에서 혁신이 나중에 코어로 오기 위해서라도 조직은 플랫해져야 되고, 또 시장과 소비자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조직은 플랫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플랫해진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내 직무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것의 연계성을 봤는데,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직이 플랫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팀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소규모화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팀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대과 제도라는 이상한 제도에서 넘어와서 뭐 그때는 그게 맞긴 했지만 팀이 굉장히 커서 팀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 안에 70명, 80명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좀 더 혁신을 추구하는데 협력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프리라이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직이 수평적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직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직무 중에,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 중에 이미 임직원들조차도 직무 중에 좀 더 혁신을 추구하고 미래를 위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직무들이 조직 내부에 남아있게 된다. 그 외의 직무들은 외부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새로운 환경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있는데 그 기술에 맞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 직무를 어떻게 빨리 캐치업해서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의 90%의 앞으로의 활동은 이 직무에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직무에 가장 맞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또는 로봇인지 AI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관련돼서는 다 똑같은 조직의 어른으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어떤 그 전문성이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즉 리더가 과거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접받는 분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하는 소대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이 플랫해짐은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이나 오히려 직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느끼느냐, 이건 약간 의외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모든 조사에서 최근에 세대들은 회사에게 바라는 것이 러닝 앤 디벨롭먼트고 경력 성장이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적어도 물어본 이 5천여 명 이상의 전 세계 사람들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내가 일은 알아서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보상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거의 개념 같기도 하지만 실제 인플로이들에게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들이 중시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 즉 경영자들은 여기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은 경영자들이 느끼기에 혁신이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엔 일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잘 살 테니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평가와 보상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의 코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평가와 관련돼서 많은 조직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상대평가나 등급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환한 기업 중에서 다시 40% 이상은 다시 옛날처럼 등급제로 돌아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직원들이 나는 평가받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내 경력 발전에서 가이딩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로 나와 적절하게 비교 가능할 수 있는 피어와 비교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도 많은 나라에서 나는 정말 나와 관련 있는 피어라면 같이 놓고 평가받고 싶어. 그렇게 평가를 받고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평가를 신상필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력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이 경력 개발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육성을 위한 툴로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여기 me inc라는 게 저희가 마지막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개인화된 사회, 개인화된 조직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조직이 의미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는 계속 진행되던 여러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퇴색해진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회사가 관심을 쏟을 때만 그 개인이 자기의 전문성을 또는 창의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한 개인이 조직을 먹여 살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기업은 개인에게 넌 이렇게 창의성을 육성해라, 넌 이렇게 전문성을 육성해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신경 써주고 그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임직원의 앞으로의 경력을 듣고 거기에 대한 옵션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임직원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관리해주는 등등의 역할로 좀 더, 즉 임직원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오히려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혁신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조직 내부에서는 오히려 임직원의 건강과 재산 증식을 기업이 더 생각을 해줘야만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창의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혁신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즉 현재 세대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인파워먼트, 그리고 자기가 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또는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개인화입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인데 일을 하는 시간, 일을 하는 장소, 주로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방법, 성과 달성의 방법에 있어서 획일화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앞으로 개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복돋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렉서빌리티는 많이 예고되는 거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과거와 인사부서는 여기 이제 또 인재 포럼이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인사부서는 마케팅 부서만큼이나 데이터에 능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도 더 이상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가장 성과가 높은 팀장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어떤 점 때문에 회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들을 감과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들하고 인사부서하고 생각들이 좀 달랐는데 과거에는 이직 사유를 초점에 맞췄다면 지금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고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몰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고 특히 ICT 기업에 가보면 인사팀 내에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프로젝트 팀들이 다 별도로 있어서 굉장히 재미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 실험 중에는 예를 들면 채용 인터뷰를 몇 번 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어떠한 처음에 회사에서 인상을 주고 누가 나가서 얘기를 해야 회사에 오래 잔류를 하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실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물어본 회사들 중에 한 60% 이상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인재를 육성시켜야 된다면 게임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교육의 효과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회사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만약에 법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면 또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라면 여러 다양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재들이 좀 더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자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시사점에서 저희가 찾은 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 인재들이 들어와서 바로 안 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 둘째, 불확실한 환경에서 과연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줄 것이냐. 셋째,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직원들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특히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인재들을 끌어들일 거냐 관련해서 아까도 앞에 이미 나온 얘기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는 진정성이 필요할 때다. 진정성과 개인에 맞춘 초점의 메시지를 줄 때만
개인이 이제는 조직에 몰입한다. 더 이상 조직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채용의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앉아서 좋은 인재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찾아가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좋은 회사 같으면 여러 사람이 찾아오긴 하지만 최근에 새로 나온 채용 트렌드는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그 개개인 인재들의 어떤 특정적인 부분들이 분석이 되고 그것을 기업들이 보고 그 인재를 찾아가서 우리 회사에 들어올래?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새로운 추세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기업이 뭘 제시해 줘야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서 자기가 육성하고 알아서 권한을 가지고 발전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앞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임파워먼트를 체계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내가 임파워먼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재들은 우리 회사가 굉장히 이노베이션이 높고 협력도 잘하고 내 매니저가 코칭도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파워먼트가 개개인의 직무에 어떤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개인의 조직을 바라보는 로열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역량이 더 필요하냐. 디자인 띵킹 얘기가 나왔는데 디자인 띵킹을 굉장히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공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과 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회사가 얼마큼 기여하고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극단적으로 다른 퍼센테이지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임파워먼트를 받은 구성원들은 굉장히 이 우리말로 어떻게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트라이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보여주는 성과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보여주는 성과가 다르고 또 이런 드라이빙 되고 있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과연 우리 회사는 무엇이 다르냐를 느낄 때 보면 협력을 잘하지만 개개인이 전문성이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기술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좀 더 활력 있는 직원들, 즉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활력 있는 직원들을 만들어주고 그 합이 조직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인재 육성의 기업의 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